4월 25일 금요일 부산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부산 선발급 29개 선수들이 3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 김기훈, 2라운드에 김동아, 4라운드에 김정우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라운드 박인찬이 거의 1년여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다가 포토를 빠지다 보니까 훈련을 좀 사고를 당하면서 훈련을 많이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박인찬. 선발급이 처음 출전인데 적응이 관건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5라운드는 다소 좀 접전 양상의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라운드도 마찬가지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라운드에 90점대 선수가 2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89점대 선수들이 2차고로 밀려나게 된다면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자리 남은 2차권에서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접전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좀 흘러갈 수 있는 부산 선발급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에 앞서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함께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선발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선발급 1라운드입니다. 29기 3번 김기훈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주전매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더군다나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훈이 작정하고 타정부터 때리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우승차지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고전했었던 김상근 전일 인터뷰에서는 주전법인 힘을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김상근이 힘을 쓰고 김군이 몰고 가고 유상용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광명 경월승전에서 유상용이 결승전까지 이름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연대 부족으로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유상용 최근 들어서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더 집중력만 발휘 나가게 된다면 하반기 우승급도 한번 진출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상용도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상근이 힘을 써야 되는 시속감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유상용이 경주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선취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기훈 입장에서는 유상용을 좀 더 의식한 견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창원은 몰라도 부산이기 때문에 김상근 힘을 쓰게 된다면 김기훈이 지켜주기보다는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상용과의 연합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수도권 협정을 위한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김기훈하고 유상용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성근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김균이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기훈과 유상용, 김기훈과 김상근 중심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과 서로 인정하게 된다면 삼복승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상근이 때리고 김기훈이 넘어서고 유상용 불러들이게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지켜주면 아무래도 김기훈과 김상근의 협공 가능성 기대는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상용 쪽이죠. 김기훈과 유상용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에서 29기 김동아가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조창인이 과연 김동아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선발급 2라운드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90점대 선수들 1, 2차만 안아 가져도 무난하게 동반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동아가 전반적인 시속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조창인에 비해서 21살이나 어린 김동아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동아가 타종부터 때리게 된다면 조창인에게 잡힐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대용하고 이지옥이 힘을 쓰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은 이지옥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이지옥이 힘을 쓰고 김동아가 몰고 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지옥과 김동아가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기
생각하기보다는 뭐 조창인의 저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동화하고 조창인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동화하고 이재혁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29기 김동화, 노련한 조창인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대웅이 힘을 쓰고 이재혁이 몰고 가고 힘을 쓰고 조창인이 1호할에 나가게 된다면 김동화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홈이점 살려 나갈 수 있는 김동화가 젊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조창인을 중심으로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체 노련하고 최대웅이 힘을 쓰고 이재혁이 몰고 가서 이재혁이 힘을 쓰게 된다면 조창인이 1호할에 나가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창인하고 최대웅입니다. 조창인하고 이재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조창인, 최대웅, 조창인, 이재혁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이들 상대로 최대웅과 이재혁 상대로 김동화가 넘어서게 된다면 조창인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만큼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김동화하고 조창인을 묶어서 선행 나설 수 있는 최대웅, 이재혁 양군에서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이재혁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김동화, 조창인의 동반 입상 쪽 단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3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노조서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 아무래도 엄종이 객관적인 기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선취비 모두 가능한 엄종, 직전 회차 광명경주 대타 출전했었던 엄지용,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힘을 쓰기보다는 이번 여동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는 견주 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는 아무래도 거진 1년여 만에 출전하게 된 박인찬이 엄종이 뒤를 막혀 나가는 견제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 훈련하다가 포털에 빠지면서 부상 공백이 길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박인찬 선발급 첫 출전이기 때문에 선수 파악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년여의 공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예전의 박인찬의 몸 상태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동안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엄정이 박인찬까지 적극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동안도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엄정이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쉬운 상대는 아니에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엄정하고 여동안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란 점, 엄정과 여동안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노련한 박인찬이 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엄정과 박인찬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정하고 여동안의 동반 입장 유리할 것 같아요. 엄정하고 박인찬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수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영근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인찬하고도 협공 가능하고 또 엄정하고도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복승에선 조용근의 선정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정 인정하고 여동안의 선행활에 나가면서 짧게 취입할까는 넘어서게 된다면 박인찬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정과 여동안의 동반 입장 쪽이 경제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4라운드입니다. 주도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29기 김정우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연대가 이용주하고 이유정인데 아무래도 이용주는 힘을 써서 버텨내기보다는 이유정의 뒤를 막혀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유정이 힘을 쓰고 이용주가 힘을 쓰고 김정우의 이유정 순으로 나는 김정우가 힘을 쓰고 이유정 이용주 순으로나 이유정 김정우 이용주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정우 입장에서는 이유정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객관적인 기량에서도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이유정이 때리고 김정우가 몰카서 추입해 나가는 이정우가 김정우를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정우하고 이유정 비노조 서들의 완승 가능성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정우하고 이유정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이유정이 때리고 김정우가 몰고 갔을 때는 이용주도 곧잘 마크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김종호하고 이용주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직접적으로 이용주를 챙겨 나가기도 활용해 나가기도 어중간한 상황이란 점에서 김종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종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는 적극적인 협공을 생각해 나갈 수 있는 만큼 김종호하고 유종의 동반 입장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차선이라고 한다면요 이용주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털릴 가능성은 이용주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마크도 좀 어중간하고 선행 승부도 조금 어중간한 이용주라는 점에서 김준호가 받아가게 된다면 이용주가 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뭐 김준호의 선정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는 김정우입니다. 29기 선수 졸업순위 7위 기록한 김정우, 이유종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가 단연 돋보이는 이유종이 마크도 가능하고 선행도 가능한 만큼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5라운드입니다. 김영진이 뭐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직전 1호 경주 때도 2호를 활용한 2호 흠이 있다가 내선파는데 성공하면서 우승 차지해 나갔었던 김영진. 아무래도 김창수의 선행 활에 나가고 김영진이 마크에 나가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김치권이나 정재성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영진의 뒷자리는 김치권이 좀 더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재성이 저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몸이 좀 많이 회복되지 못한 정재성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영진하고 김치곤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인 만큼 김영진하고 김치곤의 동반 입상 쪽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성이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김영진의 뒷자리 정도는 꽤 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영진하고 정재성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진하고 김치곤의 동반 입상 쪽에 먼저 김영진하고 정재성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김창수가 힘을 쓰고 정재성이 몰고 가는 김영진하고 김치건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재성도 직선 추입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재성하고 김치건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정재성하고 김창수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노련을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정재성하고 김치건의 동반 입상인 것 같습니다. 정재성하고 김창수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련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김창수가 때려도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영진이 직선에서 세게 넘어갈 가능성 정재성과 김치건 중에서는 아무래도 김치건이 좀 더 경주간 면에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만큼 김영진과 정재성의 동반 입장 쪽 김치건과의 동반 입장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김영진 정재성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삼복선에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창수가 홈 시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2차권 몰라도 3차권까지는 김창수가 틈새 공략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6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비슷한 기량의 김종재하고 백동호의 맞대결 양상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장보기가 힘을 써야 되는 견주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패성 힘을 써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장보기가 힘을 쓰고 백동호, 김종재, 김덕찬 수로 견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백동호가 아무래도 장보기로 활에 나가면서 승리타임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시속감만 괜찮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 김종재가 전반적인 시속이 빠른 견주가 아닌 만큼 김동호 상대로 백동호 상대로 직선 추입 승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추입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김종재 직선 추입발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재하고 백동호의 동반 입장 쪽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원 광명이면 몰라도 아무래도 부산에서는 장보기가 힘을 써서 버텨내기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후미권에서는 김덕찬이 쫓아 나서는 겨자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정면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김종재하고 김덕찬입니다. 백동호하고 김덕찬 정도는 차선책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전 김종재하고 백동호의 동반 입장 전략권 연합인데 김종재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아무래도 복승과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두 선수가 붙었다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김덕찬하고 선행력 후면 마크에 나갈 수 있는 김덕찬이냐, 선행력발에 나갈 수 있는 장보규의 버티어 내기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장보규가 광명에서도 시속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백동호가 지켜주려고 하도 김종재가 직선에서 충분히 취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좀 김종재 직선 취입발을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찬 백동호하고는 복승 중심으로 전략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29기 선수들의 선정 가능성, 아무래도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